이번에 소개할 공포의 존재는 바로 라이트 헤드. 사이렌 헤드. 트레버 핸더슨이 만들어낸 공포 캐릭터 중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사이렌 헤드의 인기에 힘입어 그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공포 캐릭터가 바로 라이트 헤드입니다. 원래 트레버가 붙인 이름은 헤드라이트였지만 현재는 라이트 헤드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트 헤드는 머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이렌 헤드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컷과 암컷이 따로 존재하는데 수컷의 경우 크기가 6.4m, 암컷의 경우 5.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피부는 회색이며 두께가 매우 두껍기 때문에 벌레나 동물에게 물리거나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몸에서는 동물이나 해충이 싫어하는 지독한 냄새가 나며 그 냄새는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더 지독하다고 합니다. 라이트 헤드란 이름처럼 머리 부분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로등 모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구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물질이며 이 물질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강한 힘으로 공격했을 때 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라이트 헤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헤드가 아닌 일반 가로등일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니 절대로 시험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사이렌 헤드가 소리로 인간의 청력을 마비시킨다면 라이트 헤드는 빛으로 인간의 시력을 마비시킵니다. 라이트 헤드는 가로등처럼 단순히 빛을 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빠르게 깜빡여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아주 강력한 빛을 내보내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골목이나 도로에서 숨어있던 라이트 헤드를 만나게 되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고 라이트 헤드가 그 모습을 드러내 다가와 공격한다고 합니다. 사이렌 헤드와 라이트 헤드는 적대적인 관계로 많이 그려지기도 하며 두 종족 간의 세력 대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은 눈이 없고 한 명은 귀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공포의 등불 라이트 헤드. 여러분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혹시 진짜로 라이트 헤드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요요. 요요는 최초 신코믹스라는 그림 작가가 만들어낸 만화 캐릭터입니다. 트레버 핸더슨에 의해 다시 그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 캐릭터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카툰걸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요요의 외모는 고민 형태를 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단순한 모양입니다. 키는 90cm 정도 되며 노란색 꽃이 그려진 흰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만 보일 뿐 팔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팔을 옷 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모를 보면 공포 캐릭터라기보단 그냥 고민 형태를 쓰고 돌아다니는 아이처럼 보이는 요요. 하지만 이건 요요가 진화되기 전인 초기 모습일 뿐 시간이 지나면 기괴한 모습으로 최종 진화하게 되는데 키와 덩치는 훨씬 더 커지며 눈동자는 블랙홀처럼 검게 변하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최종 진화된 요요는 외모에서도 느껴지듯이 엄청난 힘과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매우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진화하기 전 상태인 초기 요요가 버려진 건물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독이 든 사탕을 주거나 몸에 독거미를 붙이는 방법으로 소심하게 어린이들만 괴롭힌다면 최종 진화된 요요는 숲속에 살면서 인간들에게 그 기괴한 모습을 드러내 무차별하게 공격한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종 진화된 요요가 공격하기 전 잠깐 동안 도망칠 기회를 주는데 이때 즉시 도망치면 살려주고 도망치지 않으면 공격해버린다고 합니다. 요요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요는 그저 평범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항상 혼자 있었습니다. 소녀는 점점 밖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소녀는 자신이 아끼는 고민형 그림만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직장일로 바쁜 부모는 소녀의 상황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로운 소녀에겐 방이 세상이었고 부하지에 그린 고민형들만이 유일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되자 소녀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져 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 후 버려진 건물에서 요에 대한 목격담이 들려왔고 소녀가 그린 고민형 그림과 입고 있던 노란 꽃이 그려진 드레스를 통해 사라진 그 소녀가 바로 요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레이킹 뉴스. 브레이킹 뉴스는 트레버 핸더슨이 만든 거대한 인간형 괴생명체 그룹 자이언츠에 속한 생명체 중 하나로 유럽 작은 도시에 주로 출몰하며 해가 진 일몰부터 자정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는 대략 80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부 전체가 검은색이며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휘어진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목이 한쪽으로 꺾여 있는데 어쩌면 사고로 목이 부러졌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목뼈가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킹 뉴스는 얼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노란색 눈과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까맣고 어두운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브레이킹 뉴스의 피부는 세상의 모든 빛을 99.99% 흡수하는 펜타블랙이라는 소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뉴스를 불빛으로 비추게 되면 즉시 빛을 흡수해버려 어둠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브레이킹 뉴스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데 이 소리가 마치 뉴스 속보를 날리는 경보 소리와 비슷해 브레이킹 뉴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뉴스가 근처에 나타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서 비상경보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보음은 플러그가 빠져있는 장치에서도 나오게 되며 화면이 있는 장치라면 영상까지 내보낸다고 합니다. 브레이킹 뉴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생명체는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직진할 뿐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브레이킹 뉴스가 지나간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기쿠코 인형. 1918년 8월 일본 홋카이도에 사는 스즈키 나가요시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삿포로에서 열린 박람회를 구경하러 갔던 스즈키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인형 하나를 샀습니다. 스즈키가 끔찍하게 아끼는 여동생 기쿠코에게 줄 인형이었습니다. 기쿠코는 인형을 받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매일 인형을 가지고 놀았고 잘 때도 항상 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3월 기쿠코는 겨울에 걸렸던 감기가 심해져 폐렴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스즈키는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난 동생으로 인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스즈키는 유골 옆에 동생이 좋아하던 인형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정성스레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평상시처럼 절을 하던 스즈키는 동생의 인형을 유심히 쳐다보게 됩니다. 단발이었던 인형의 머리카락이 조금 더 길어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스즈키는 매일 인형을 유심히 봤고 놀랍게도 인형의 머리카락은 볼 때마다 점점 더 자라 있었습니다. 스즈키와 식구들은 기쿠코의 영혼이 인형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이란 세월이 흐른 1938년
스즈키 가족은 다른 섬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기쿠코의 유골과 인형을 만념사라는 작은 절에 맡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 오랜만에 만념사를 찾은 스즈키. 동생 유골 앞에 선 스즈키는 머리카락이 바닥에 닿을 만큼 길어진 인형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 한 여성 잡지에 실리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쿠 인형, 오키쿠 인형 등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형 머리카락이 다 자라나면 실제로 깨어나 돌아다닌다거나 피를 뿌리면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라난다는 이야기까지 생겨나며 당시 어린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쿠코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쿠코 인형은 이치마츠 인형이라 불리는 일본의 전통 인형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치마츠 인형을 만들 때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형 머리카락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 성분 중에는 콘드로이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콘드로이틴은 실제로 모발을 성장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콘드로이틴이 흡수되면서 자라나게 된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자라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기쿠코 인형 괴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쿠코 인형 괴담보다 먼저 기록된 진짜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기록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58년 봄 광부였던 스즈키 스케시치라는 남자가 만념사의 주지 스님에게 인형을 맡기며 이 인형은 자신의 딸인데 부디 잘 보살펴달라고 말한 뒤 떠나갔다고 합니다. 스님은 인형을 불당 한 구석에 그냥 놔뒀습니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스님은 인형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꿈속에서 3년 전 인형을 맡기고 간 남자가 나타나 자신의 딸 키요코의 머리를 잘라달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다음 날에도 계속됐습니다. 찜찜한 스님은 까맣게 잊고 있던 인형을 확인하러 갔고 바닥까지 머리카락이 자라있는 인형을 보고 크게 놀라워하며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먼저 기록된 실제 이야기지만 이미 일본 사람들에겐 기쿠코라는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더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 이름 또한 기쿠코 인형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기쿠코 인형의 실제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는 것만은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더 이상 기쿠코 인형의 머리는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기쿠코 인형의 머리카락이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자라났던 것은 우연히 발생된 과학적인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아이의 영혼이 인형에 들어가 벌어진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것일까요? 웃고 있는 남자, 더 스마일링 맨. 새벽 2시, 한 청년은 잠이 오지 않아 집 앞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청년이 집에 돌아가기 위해 돌아선 그때 저 멀리서 춤을 추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쉬지 않고 계속 괴상한 춤을 추었습니다. 청년은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길 옆으로 바짝부터 걸어갔습니다. 점점 그 남자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춤은 더 기괴해 보였고 목을 꺾은 채 하늘을 보며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섬뜩한 얼굴도 보였습니다. 뭔가 섬뜩해진 청년은 남자를 피해가기 위해 길을 건넜습니다. 반대편에서 남자를 쳐다보자 그 남자는 춤을 멈춘 채 청년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서워진 청년은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살며시 남자가 있던 곳을 다시 봤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남자는 어느새 길을 건너 자신의 뒤편에 있었고 천천히 춤을 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겁에 질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청년이 서 있는 곳에 가까워지자 그 남자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섬뜩한 표정으로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용기를 내 남자에게 왜 따라오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다시 괴상한 춤을 추며 뒤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그 남자가 돌아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점점 멀어져 어느덧 그 모습이 희미해지자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빠른 박자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 남자가 다시 청년에게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기겁하며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돌아볼 틈 없이 온 힘을 다해 달렸던 청년은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청년은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도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청년은 그때부터 한동안 밤에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자신이 겪은 이 소름돋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고 놀랍게도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목격담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춤을 추는 남자에 대한 괴담이 생겨났고 그 남자를 더 스마일링 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스마일링 맨에게 직접 물리적인 공격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괴한 춤을 추며 웃음 짓는 스마일링 맨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 사람의 꿈속을 돌아다니는 디스맨처럼 말입니다. 스마일링 맨은 이후 여러 편의 단편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그의 정체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냥 술 취한 아저씨였을까요? 혹시 몸으로 어떤 말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